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7,800에서 8,300 사이 무려 하루 동안 500포인트의 변동성이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에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단을 좀 막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 이번 주 진행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일정들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바로 내일 발표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기다리셨죠. 미국의 ADR 상장이 다가오는 10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반도체 슈퍼위크를 맞이한 만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 두 기업의 결과에 따라서 극심한 변동성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우선 연간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좋고요.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3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7조의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369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72조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실적이 더 점프업을 해서 519조, 400조를 SK하이닉스가 넘어설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발표되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증권가의 평균치를 보게 되면요. 매출액이 170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5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증권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영업이익이 반도체 특별 성과금 충당금을 제외하고도 80조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한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0조를 넘어설 것이고 만약에 반도체 성과금 충당금을 뺀다면 100조를 웃돌 것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내일 발표될 그 실적에서 그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킬 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실적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문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렇다면 사업부의 실적 전망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숫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고요. 지금 전사의 영업이익을 보게 됐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1조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DS 부분이 결국에는 실적을 이끄는 주요 키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353조를 DS 부분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메모리가 무려 358조, DS의 모든 부분을 좀 이끌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랑 LS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적자였고 올해도 그 적자폭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부분 역시나 내년에 가게 된다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흑자와 메모리의 선전 속에 내년의 영업이익이 590조가량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금 유진투자증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이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하긴 하지만 3조 2천억 원가량의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실적을 충족시킬 만큼 2분기 실적이 나와줄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건 DS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의 분기별 D램과 낸드의 가격 변화율을 보게 된다면 이 D램과 낸드가 어떻게 실적을 이끌고 있는지 확연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올해 1분기에 보게 된다면 가격 변화율을 보게 됐을 때 D램과 낸드의 가격이 급격하게 전년 대비 치솟은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점점 더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DS 부분의 중요성이 부각받는 건 역시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겠죠. 고객사들은 메모리 재고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조금 빠른 그러한 산업으로 평가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 고객사들이 메모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수단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격 협상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이 사이클 자체가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반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의 평균 가격 역시나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서버 D램 가격이 6월 이후에 상승폭을 또다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나 범용 D램의 가격 상승까지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낸드도 가격과 수익성이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D램과 낸드가 모두 다 가격이 우상향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분기 그리고 3분기에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반기의 이익 추정치의 핵심은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공급자 우위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 함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지금 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보다 중요한 코멘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가지의 코멘트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이 평균치인 85조를 웃돌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S 부분의 이익률 그리고 메모리의 평균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지 그 상승폭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3분기에 D램 가격의 인상 가능성을 과연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할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 D램 가격을 삼성전자가 3분기 한 20%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내일 실적 발표 후에 이 D램 가격 인상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꺼낼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HBM4랑 장기 공급 계약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코멘트를 어느 정도로 할지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기업 중에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LTA, 장기 공급 계약이죠. 기존보다 사이클을 훨씬 더 늘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에서 이 장기 공급 계약의 상향 밴드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이와 관련된 코멘트가 있을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사주 소각과 같이 주주 환원 정책을 더 펼칠지 그리고 더 확대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서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발표만큼이나 중요한 컨퍼런스 콜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10일 미국 나스닥의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ADR 형태로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티커명은요 SKHY로 지금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상장 규모가 지금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4조 2천억 원 규모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 기업이 ADR로 상장을 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도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7월 10일 날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반도체 투톱을 바라보는 눈이 또 다시 변화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비교되고 있는 기업들은 알리바바와 아람코, TSMC, 마이크론인데요. 알리바바와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장이 됐을 때 역대급 상장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기업인 만큼 SK 하이닉스가 이를 뛰어넘는 상장을 하게 되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ADR 같은 형식으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마이크론과는 기업의 평가 규모에 대한 비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44조 원 규모로 상장을 하게 되고 그게 성공하게 된다면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외국계 증권가나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비교 기업들과의 차트 통해서 좀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장 규모가 290억 달러고요. 아람코가 256억 달러, 알리바바가 250억 달러였습니다. 이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ADR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 너무 오래전에 상장을 해서 그 규모가 작긴 한데요. 현지주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ADR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1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21%가량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한 13%가량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나스닥에서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비교되는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를 비교한다면 12개월 선행 PER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닉스가 6.2배, 마이크론은 7배 정도인데 마이크론이 높게 좀 평가를 받았을 때는 두 자릿대의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동조화돼서 만약에 더 PER의 그 고평가를 받게 된다면 11배까지도 지금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추이 역시나 긍정적인 방향성 보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빅 이벤트들을 쭉 정리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두 반도체 기업들이 어떠한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 반도체 기업들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코멘트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현지 시각 7월 10일 ADR 상장 여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켓 A컵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사상 최대 셀코리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팔아치운 금액만 150조 원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내일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체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오전장에서는 2%가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4%대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점점점 내림세를 보여주더니 7,9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약간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0.44% 소폭 밀리며 8,052.4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훨씬 더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오전에 2%에서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의 4%에 가까운 내림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약간의 낙폭을 만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2.60%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84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과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코스닥을 뒷받침해줬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과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끌어내리고 있고요. 그나마 엔터와 게임주, 여기에 화장품주들이 선방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인만이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조 3천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지만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대, 기관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제약바이오와 이 반도체주들을 많이 담아냈는데요. 오늘은 간만에 자동차주들을 바구니에 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방산주들도 사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이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메이저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가량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도 1,600억 원가량 팔려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3천 원 가까이 현재 매수세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건설주입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가 시장에 판을
방안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번 주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건설주가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번 메가 프로젝트가 기존의 SOC 사업과는 다르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건설하면은 도로나 철도,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생산 시설은 물론 산업단지나 도시 조성과 같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이 금리 변화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번 산업 인프라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이 건설주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직접적인 종목이다라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동해외 이 기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8.4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DLENC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성건설은 현재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450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탄력 붙어나가고 있고요. 건설의 대형주만 잘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형주에도 이 온기가 퍼지면서 지능기업도 현재 상한가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호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이 올해 들어서 주가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과 4월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6월 달에는 차익 실현의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글로벌 상선 수주 발주액이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조선 3사 영업이익 또한 2년 동안 상승세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40%에서 80%나 늘어날 것이다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있었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들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한 퓨얼셀이 13.7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추진 기대감 받고 있는 하나오션도 8.7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삼성중공업과 조선선제도 현재 0.34%, 0.64%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죠.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대망의 삼성전자 잠정 실적 공개입니다. 이번 주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출이 174조 원, 영업이익은 85조 원 수준인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경우 증시의 안도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센서스를 또 상회할 것이라는 눈높이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5.9% 상회할 것이라면서 90조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보고 있고요. 이런 영업이익 차상 최대 실적은 올해 내내 경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판가가 연말까지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증권에서는요,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시나리오를 4가지 제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 정도의 확률이 있는데 AI 수익성 그리고 KPX 모두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AI 밸류체인 전반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는데 50% 정도의 확률이 있다면서 AI 수익성의 기대치에 부합하고 KPX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AI 중심의 반도체 중심의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AI 수익성 그리고 KPX가 모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시장의 횡보 및 순환매를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 정도의 시나리오로 KPX가 가이던스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 또 이번 주에 변수로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공개를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31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저조한 흐름,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들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 약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단에서는 중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와 하나마이크론이 5에서 6%까지 낙폭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주 분위기 보셨고요. 이어서 조선, 방산 쪽 이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산주, 조선주까지 나토 연례 정상회의를 앞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토는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죠. 청와대 측에서는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산업의 협력과 수출을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경우에는 7월 7일, 내일부터 8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협의한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목표를 실현하고 동맹국 간 방위산업 생산 능력의 향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의 파트너국 자격으로 안보 협력을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기대감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꼽히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의 나토 방산 포럼 기조 발언을 참여가 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한 가성비 그리고 신속한 납기 능력 등을 강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기대감이 또 한껏 올라와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출국 직전에 나토 회의에 가기 직전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놨고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10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한화오션이 독일 기업을 제치고 수주를 하게 된다면 이번 회의 기간 내에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또 어떻게 편입될 수 있을지 그 여부인데요. 8일 이 나토 회의 둘째 날에 회원국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수출 계약이라든가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시장이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방산 조선주가 오늘 탄력 좋습니다. 한화오션의 경우에는요, 8%까지 또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 상승불 계속해서 켜내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과 세트레가이, 한국항공우주도 2에서 6%까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LG DNA의 경우에는 현재 약보합권 흐름,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엔터주 분위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었던 코스닥의 엔터주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 드라마 김부장이 인기가 엄청난데요. 시청률이 21%를 돌파했습니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 액션 드라마입니다. 이번에 방영한 지 4회 만에 시청률 21%를 돌파했고요. 올해 방송된 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2년 만에 마의 20%를 돌파한 드라마가 탄생했다라는 점에서 콘텐츠 제작사인 판타지오로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터주 안에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하이브의 실적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보수적으로 봐도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 라면서 업종 전반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액이 1.3조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음악과 공연, MD와 광고 매출이 모두 크게 상승할 것으로 봤고요. 특히나 공연과 MD 쪽에는 세 자릿수대 매출 증가세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익이 145%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1,600억 원대 상회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BTS의 역할이 톡톡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부터 BTS의 캐시카우가 복귀하고 단기간 제한적인 글로벌 투자 그리고 코르티스나 캣사이 등의 신인 IP 성과가 실적의 상방을 열어주면서 KPX 회수 구간에 드디어 진입할 것이다 라는 전망 제시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분위기 함께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앞서 살펴본 드라마 제작사 판타지오가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5% 안팎의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 밖에 뉴와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까지 분위기 괜찮습니다. 하이브도 3%대 오름세, CJ ENM까지 1.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실적 공개 하루 앞둔 삼성전자 또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고요. 증권주 전반의 분위기 좋습니다. 상상인 증권도 또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화장품 그리고 소비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찾아볼까요? 네, 하나오션 앞서도 좀 짚어봤는데 이제 사업비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최종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늘 빠르게 또 거래도 꽤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그리고 또 기관도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하나 수주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주가는 캐나다 잠수함 뭐 CPSP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과 함께 빅토리아급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 아니고 그런 쪽에서 교체를 최대 12척 이어가는 모습들 쪽에서 디젤 잠수함이다 안쪽에서 신규 건조하고 향후 30년간 또 유지 보수까지 한다라고 하는 MRO 쪽까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이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60조 원이다라고 하면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수주된 기대감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티센그루프 마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TKMS죠. 이쪽과 경쟁을 계속 해오다가 지금 흐름은 또 막판에는 그래도 분리 발주할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동으로 수주를 하는데 아마 12척이다 그러면은 뭐 7척이나 5척 이런 식으로 약간 나눠서 갖지 않을까 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동향들을 보게 되면 분리발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쪽이 좀 더 우위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점치는 만큼 그에 따른 결과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는 쪽에서 내일 또 좀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방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최근에 나왔던 좀 정체됐던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좀 돌려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조선주 전반적으로나 그리고 또 관련된 방산 쪽으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겠다라는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외에도 어떤 상선에 대한 사이클, 특히 LNG선 중심으로 나오는 사이클들은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실적에 반영되는 쪽들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봤던 고가 물량들이죠. 이게 실적에 반영되면서 레버리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카타르 에너지 LNG 운반선이죠. 이 2차 프로젝트가 잠깐 지연됐다가 이번에 중동 전쟁이죠. 그쪽으로 지연됐다가 다시 이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고성가 컨테이너선 쪽에 나오는 선종이 높은 마진이 높은 선종 쪽으로 비중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쪽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방산과 특수선 관련된 쪽에서 성장축도 계속 이어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캐나다 잠수함 외에 미군 군함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높아지는 관점이죠. 특히 지난번 G20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 당장 10척의 군함 만들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오케이 라고 했던 모습들과 함께 네.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오게 되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이어가고 있는 장보고 3 잠수함 그리고 또 울산급 호위함 같은 특수선 건조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또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추가적인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그룹 전반적으로도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조선과 방산 쪽에 앞에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방산과 에너지 관련된 계열사 외에 또 이런 수직 계열화가 된 모습들과 함께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까지 같이 가세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구조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선행 PR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19배 정도다 보니까 최근 주가가 정체를 보이면서 실적은 돌아가는데 아직 그렇게 뭐 크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영업이익도 한 2조 3천억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실적은 되는데 수주 가능성만 받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구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당장은 지금 한 11만 원대 중반대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을 안고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대 한 13만 원대 좋은 뉴스와 함께 안착하게 되면 이쪽을 좀 돌파를 할 시도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또 결과에 따라서 시도는 해도 저항일 수도 있겠다. 그런 쪽들은 바라보시면서 한번 흐름들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화오션 기대감을 지금 한껏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 발표가 내일 오전 5시 10분에 공식적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 또 열어볼까요? 네, 코스맥스 골라주셨습니다. 오늘로 주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맥스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수급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CMO의 강자인 종목에 대해서 한국콜마와 함께 그래도 탄탄한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어떤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6월까지 누적 화장품 수출로 보게 됐을 때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런 쪽에서 브랜드가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ODM 업체란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국내외에서 인디 브랜드 쪽에서 열풍이 좀 이어지면서 또 이제 글로벌 메이저사의 제조가 아웃소싱이 확대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APR의 메디큐브죠. 그런 쪽과 함께 더 파운더스, 메디힐 이런 쪽에서 주요 고객사가 매출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볼륨이 늘어나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닥터 LCR한 쪽의 브랜드도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쪽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역 고객 포트폴리오도 지금 다변화되는 모습들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변화된 공장 쪽에서 한국, 중국, 미국, 동남아, 유럽까지 어떤 분산된 모습들 쪽에서 성과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정 지역의 고객 의존도를 줄이고 사이클 변동성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변동성을 줄여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앞으로의 기대감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유럽 현지 파트너와 함께 공동 진출,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고비용 그리고 또 노조 리스크를 회피한다라는 쪽에서도 상당히 좀 앞으로 기대감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내 공장을 증설했고요. 게다가 또 중국, 미국 법인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쪽들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한 21%, 미국이 한 50% 성장할 것이다 라는 쪽들이 거의 가시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역시나 탄력들은 높아지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인도네시아 쪽들이 한 30%대 증가하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 태국도 한 10% 이상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적 변화가 주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또 하나 요즘 핫한 쪽들의 하나가 하이드로겔 마스크라고 합니다. 네. 한 장당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공급 부족, 그러자 수요가 많고 제조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업체 주문이 쇄도해서 지금까지 생산 라인을 3개로 꾸려가다가 8개까지 늘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높은 가격이니만큼 마진도 높다는 쪽에서 이 변화도 실적이 어떻게 가세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는 실적의 기대감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런 쪽에서 하반기는 오히려 수익성 개선폭이 클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이 들어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는 바닥권에서 서서히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 쪽에서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18만 원대 부근에 저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약간 눌림목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다음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적어도 19만 원대, 20만 원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코스맥스의 변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다가오고 있는데 ODM 화장품 업체 안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의 매출의 법인의 매출 규모 증가했을 것이란 분석까지 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양대 시장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매수 기회로 볼 만한 포착주 함께 또 열어보겠습니다.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 오늘 장 초반에 상품 탄력 괜찮았는데 장중에 좀 탄력 내주고 있네요. 방산주 분위기 전반은 괜찮은데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번 주는 방산주의 기대감과 그리고 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한번 대표주자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쪽에서 그래도 주변 국가들 쪽으로는 우리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수주가 국내 같은 업체들 쪽으로 수주 기대감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나토 쪽에 대한 방산 외교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성과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탄력을 보일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난번 독일의 라인메탈과 합작법인을 세워서 나토에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유럽 쪽으로 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미사일 체계 쪽으로는 또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좀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미사일, 유도무기, 레이저 같은 종합 방산 플랫폼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유도무기 관련된 쪽들에 대한 강점이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데 일단 1분기는 영업이익이 1,700억대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도 그 이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긴 한데 아마 숫자 자체는 2분기가 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성장세를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수주 잔고가 26조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만으로도 앞으로 어느 정도 실적은 계속 가시화가 되는데 플러스 수주가 들어온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중거리 지대공이죠. 예,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쪽인 천공2가 앞으로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중동 쪽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미리 이제 먼저 보낸 어떤 선물량도 있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쪽에 대한 성과를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또 하나 LSM이죠. 이제 상층 유격 장거리 지대공 무기 같은 경우도 한국판 사드 쪽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아무래도 재고 부족이다라는 쪽들로 나왔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보완책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된 쪽의 모멘텀도 있는데 이쪽들은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이기 때문에 밸류가 그렇게 크게 작용할 수는 없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밸류 확장도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로봇의 한 축들도 계속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 만들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단기 저항이 한 80만 원대, 2, 3만 원대는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 쪽에서 오히려 호재가 나오게 되면 바로 빠르게 지난번 고점대 부근 100만 원대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관점 쪽에서 그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70만 원대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에 포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 종목 LIG DNA로 짚어봤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10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손절가 7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라는 점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신속한 행정 처리와 전력 용수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예측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투자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인프라 부족 우려에 대해 전력과 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다른 기업들의 입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이 우려하는 기저전원 문제에 대해서도 기후부 등 관계부처가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메가 프로젝트를 전담할 팀을 청와대 내에 조속히 구성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도 있고 SK 하이닉스 ADR 상장, 옵션 만기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도 오늘 그렇게 비슷하게 고민이 많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다시 내려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섹터가 강하고 어떤 섹터는 약한지 섹터 대 섹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상승하는 섹터, 흐름이 좋은, 그래도 시장이 어렵지만 좋은 흐름을 보이는 섹터, 아니면 또 아쉬운 섹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섹터 대 섹터는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나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섹터는 증권 섹터입니다. 비네센,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통신장비 섹터. 한때 이 AI 쪽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잘 갔는데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하는 섹터부터 먼저 볼까요? 위원님, 증권주가 오늘 오랜만에 또 상승 모멘텀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증권 주식 시장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증권주들 앞으로의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증권주는 시장의 흐름과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이제 통념이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이번 주에 이제 많은 이제 변수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만 봤을 때는 이제 주말에 끝나는 미국장의 휴장이었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가 이제 거의 없었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자체 탄력을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는데 시장이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증권주를 보면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와 증권주 업종 흐름을 보면 사실 동조화되는 게 그동안의 사실이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좀 디커플링화 되고 있죠. 이제는 증권주도 이제 지수가 오르면 그냥 증권주는 따라서 오른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제 증권주들의 이제 실적 갖고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시장이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정도의 실적은 지금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다 지난 분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2분기 실적 한번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추정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는 2분기 증권사 순이익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거래 대금은 지금 엄청나게 계속 큰 부분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5대 주요 증권사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미래에셋, 그 다음에 삼성, 키움, 이제 한투, NH, 한국금융이 되겠죠, 지주사. 일단 5개 증권사의 2, 4분기 영업이익만, 순이익만 보더라도 이제 4조 2천억이 훨씬 넘을 정도로 이게 전년 대비해서 거의 190%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100% 늘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2배라고 표현하죠. 이게 엄청난 부분이죠. 왜 이 정도 늘어났는지 우리가 보통 지금 증권 관련 뉴스를 보기만 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죠. ETF 관련된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주식 거래도 그만큼 늘어났죠. 전체 이익은 일단은 한 140% 정도 늘어났다라고 해요. 브로커리 쪽에서 2배, 3배 정도 늘어난 부분이고요. 일단 거래량 증가는 증권사의 이제 이익이다라는 공식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은 이렇게 깎여 있는 상황이고 거래 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싼 주식은 지금 시장에서 취급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증권사들의 이익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일단 신용융자가 지금 현재 일평균 35조 원, 그다음에 예탁증권 담보융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증권회사에서 담보로 잡고 거기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25조인데 합치면 이제 60조죠. 이 60조 원과 관련된 증권사에서 분기당 걷어가는 이자만 하더라도 이제 신용 쪽에서는 이제 8천억이 넘고 담보 쪽에서는 5,500억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증권사의 어떤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고 증권주들도 시장이 올라도 떨어지는 이유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몇몇 개 기업들만 오르기 때문에 나머지 업종들과 같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이번에 2분기 증권사들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 때문에 증권주들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증권주의 하단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증권사들의 실적,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이게 뭐 상승의 트리거가 되어주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업종이나 다른 뭐 코스닥이나 다른 업종들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하락으로 가는 것은 좀 막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포인트가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네요. 첫 번째, 상승하는 증권 섹터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엔 하락 섹터입니다. 하락하는 통신장비 쪽에 살펴봐야 되겠는데 통신장비 섹터는 위원님, 뭐 최근에는 사실 뭐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 뭐 주파수 경매 이런 것들도 사실 시장에 큰 트리거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광통신 장비는 좀 제외를 하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이제 통신 장비에 쌍두마차가 있죠. KMW 오이 솔루션을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50% 좀 넘게 하락을 한 부분들이 차트로 이제 확인이 돼 있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한정적인 기간만 기대감을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기대감을 이제 주가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것은 실적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당장 이 통신주들이 어떤 플러스 이제 흑자 전환은 못하더라도 적자를 좀 줄이는 부분들을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한테 계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우리 기업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어필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광통신 관련돼서 오르는 종목군들도 많이 떨어졌죠. 근데 미국 광통신 종목군들, 뭐 루멘텀이나 뭐 코일런트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한 3주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급락은 아니거든. 좀 연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신 장비주들이 일단은 뭐 미국 통신 장비주들과 더불어서 같이 올랐습니다만 이게 수치로 증명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6G나 주파수 경매, 미국 관련돼서 리포트도 정말 쏟아지면서 KMW 오이 솔루션과 관련된 어떤 장밋빛 미래를 시장에서 계속 내놨었는데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좀 과도하게 오른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그리고 통신주들이 대부분 코스닥 시장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포지셔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 죽으면서 이제 통신주들은 이제 기대감도 같이 시장에서 뭐 희석이 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KMW 1분기 실적 57억 적자 나왔는데 이게 전혀 뭐 그 어떤 줄어드는 부분들이 없었죠. 오이 솔루션은 1분기에 적자폭을 과거에 작년 어떤 뭐 평균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였죠. 일단 6억 적자인데 오이 솔루션은 일단 3분기, 4분기에 뭐 흑자 전환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 주가가 뭐 싸졌다라고 반대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코스닥 시장 쪽에 워낙에 지금 어떤 종목군들의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하락 섹터 첫 번째 본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뭔가 그전과는 다른 조금은 좀 이상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펼쳐지다 보니 결국에는 또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또 실적이 기반되는 섹터나 업종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승 섹터 오늘 증권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괜찮을 거라는 전망을 해주시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5대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의 어떤 상단, 그러니까 뭐 전년도 대비해서 몇 %, 늘었다. 이거를 통계가 나왔을 때 미래에셋증권이 압도적으로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장이 미래에셋증권에 또 한 번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삼성이나 키움 이런 다른 2, 3위권 증권사들 대비해서 주가가 엄청 많이 내려왔죠. 미래에셋증권은 사실 제일 많이 올랐고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일단은 뭐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이 부분들이 상승에도 작용을 했고 하락에도 이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격적으로 다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증권주들 흐름이 시장에서 좀 개선이 됐을 때 미래에셋증권이 과거처럼 증권주들 중에 뭐 대장주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의 가장 한 이슈였다라고 하면은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장기 기업업을 1조 2,600억을 발행을 했는데 그걸 하이닉스가 전량 다 받았습니다. 원래는 4천억 정도를 이제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장기 기업업을 발행할 때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리 받을 곳을 정해 놓고 장기업을 발행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NH증권이나 KB증권이나 이제 발행하는 어음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금이 이제 뭐 사실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회사채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미래에셋증권의 어떤 이벤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 이제 상위 5개 증권사 중에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입니다. 이제 1조 원 넘긴 게 얼마 전인데 전년 동기 대비 179%가 증가를 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뭐 대단한 거죠. 시장에서 이제 ETF 거래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꺼지기 전까지는 증권사들의 어떤 영업이익이 브로커리지는 뭐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스페이스 X가 만약에 상장한 후에 정말 주가 흐름 계속적으로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래에셋증권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왔을까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보통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소멸됐다라고 보통 표현도 하기도 하죠. 이제 탄력도 둔화가 됐고 스페이스 X 주가가 이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는 증권사가 이제 나올 정도로 미래에셋증권에서 스페이스 X의 어떤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스페이스 X가 또 주가를 좋게 뭐 다시 한번 위쪽으로 나와주면은 또 미래에셋증권과 관련된 리포트들이 또 스페이스 X 때문에 목표가 상향한다 이런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뭐 미래에셋증권은 주가를 보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상단을 열어두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봤을 때 뭐 대장주는 뭐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 중에 미래에셋증권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페이스X의 모멘텀이 좀 소멸됐지만 이게 또 다시 트리거가 돼줄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적이 일단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실적 이번 분기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섹터 대 섹터는 뭘까요? 오늘 좋은 섹터, 또 아쉬운 섹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섹터는 뭘지. 첫 번째는 상승 섹터 조선주입니다. 자, 조선주는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장 초반에 좋았다가 지금은 약간 뭐 눌리긴 했지만 일단은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은 이 메가 프로젝트 이야기 수혜를 받을 것은 확실한데 그동안 또 많이 올라서 이것들을 차익 실현하는 물량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 섹터. 자, 조선주가 지금 아마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정도에 캐나다 쪽에서 발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게 아무도 모르죠. 어느 쪽에서는 우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아직도 50대 50이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선주는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될까요? 네. 원래는 7일이었었는데 하루 좀 앞당겨진 것 같은데요. 일단 티센크루프 경쟁사인 독일 티센크루프가 최근에 해킹 쪽에서 이제 보안 이슈가 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오션이 실질적으로 좀 반사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오션만 얘기를 하면 사실 캐나다 잠수함 쪽을 많이 얘기를 하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 조선주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니까.
조선주가 올해 수주 목표치가 벌써 뭐 65% 달성을 했다. 뭐 수주액이 172억 달러를 뭐 돌파를 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멀리 안 가고 반도체 쪽에만 적용을 하면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뭐 100조 원이다, 뭐 105조 원이다, 110조 원이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3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섹터든 간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래의 이익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주가에 실질적으로 많이 적용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실질적으로는 1분기 실적만 딱 갖고 주가가 1분기에는 그 실적어치만 움직이고 2분기에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주가는 2분기에 딱 그만큼만 움직이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년에 올해 합쳐서 뭐 몇백조 원을 벌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상당 부분이 많이 녹아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 타이틀을 보면 뭐 굉장히 큰 어떤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선주의 고점이 사실 올해 전체 영업이익을 다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제 조선 3사만 봤을 때 이제 삼성, 이제 현대, 한화 3사만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40%에서 80% 정도 각 사마다 좀 약간 차이는 좀 있겠죠. 일단 뭐 성장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니까 그 부분들이 주가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제 시장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그 주가에 적용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 오션만 놓고 보면은 2분기 뭐 실적이 굉장히 뭐 좋을 것은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하나 오션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너무 이제 뭐 구축함이나 방산이나 뭐 방산 쪽 이제 구축함, 뭐 잠수함 이쪽 방산 쪽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상선 쪽은 지금 조금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좀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일단 티센크루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랜섬웨어 해킹 때문에 어떤 보안 쪽에서 이제 어떤 점수가 조금 깎일 가능성이 있죠. 6일 발표 예정인데 정말 잘 돼갖고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지금 조선주들도 반도체 못지않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섹터인데 내일 한번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조선주들의 좀 기분 좋은 주가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는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 조선주가 한 번 더 분출을 하는 시세를 보여줄지 아니면 여기에 또 이슈 소멸성으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락 섹터인데요.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 이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다 무너져서 오늘도 지수가 막 엄청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을 콕 집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찾는 건 사실 조금 힘들죠. 네. 일단은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대 메가 클러스터로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이제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같이 떨어지는 건지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3대 메가 클러스터 관련 기대감으로 오른 건 좋긴 합니다만 리드 타임이 이제 기대감에서부터 이제 실적까지 연결될 때까지는 리드 타임이 너무 길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발표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보통 용인 반도체 제일 클러스터만 보더라도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뭐 특정 종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사실 뭐 큰 이유가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일단 뭐 이유가 없을 수는 없겠죠. 제가 생각한 바로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저는 이게 이제 수급이 좀 방송 용어는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만 수급이 좀 약간 지저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3대 메가 클러스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전부 올랐을 때 이게 단기 매매를 염두에 둔 어떤 매매 주체들이 수급 주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급이 좀 약간 꼬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가만히 놔뒀으면 잘 이제 차분하게 올라갈 기업들도 이게 시장에서 너무 이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사실 일단 뭐 주가 흐름이나 수급이 좀 약간 꼬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좀 상위권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네. 정리를 해보면 뭐 주성엔지가 일단 반도체 중에서는 소부장 쪽에서 가장 위에 있고 원익 IPS, 리노, PSK,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이제 5종목이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인데 오늘 뭐 오르는 기업이 없죠. 뭐 다 네. 빠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2천 가고 3천 가려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의 반도체 1위서부터 10위까지 한 중에 한 6개는 좀 위치를 해야지 이제 지수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오늘 빠지는 거 특별한 이유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대감이 빠지면서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구간보다 더 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등을 충분히 뭐 기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빠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어쨌든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볼까요? ISC 이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얘기할 때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얘기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ISC도 이 장기 공급 계약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좀 있었죠. 워낙에 이게 이제 리노공업이나 ISC는 이제 고객사가 많기 때문에 복수의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 협의 중이다. 사실 이 장기 공급 계약을 좋게 보는 쪽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쪽도 있는데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한 ISC 입장에서는 이 호황이 아주 길게 간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기 공급 계약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단을 막아놓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미니멈 영업이익은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장기 공급 계약인데 이 부분은 ISC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동안 ISC 쪽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네. 이제 매출이 3천억 대에서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증설을 통해서 4천억까지 일단은 어떤 매출이 나올 수 있게 어떤 그 공자를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 판가 상승이랑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뭐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 리노공업이랑 많이 비교가 됐는데 뭐 둘 다 뭐 각자 다른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ISC도 좀 고가에서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은 주가가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그냥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좋은 종목들은 한번 저희가 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대 섹터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한글과 컴퓨터 편. 전 세계 PC의 90%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가 NS 워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국 언어 소프트웨어로 NS의 침공을 막아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이 위대한 승리의 이면에는 단돈 200억 원의 나라의 자존심을 팔아넘기려 했던 잔혹한 흑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990년 출시된 아레아 한글은 그야말로 초대박이었습니다. 점유율이 무려 80%를 넘었죠. 하지만 한컴의 발목을 잡은 치명적인 암초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법 복제, 관공서도, 학교도 정품 하나로 수백 대에 설치해 사용했고 용산에선 단돈 몇천 원에 복제 CD가 팔려나갔죠. 전 국민이 쓰는데 정작 개발사는 굶어 죽는 기형적인 상황. 결국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지자 한컴은 완전히 파산 직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그러던 1998년 6월 대한민국 IT 업계에 원자폭탄급 뉴스 발표가 떨어집니다. 한컴이 NS로부터 2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는 대가로 아레아 한글 개발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IMF로 나라의 주권마저 빼앗겼던 국민들에게 모국어 소프트웨어의 사망 선고는 단순한 부도가 아닌 문화적 식민지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비즈니스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글을 포기할 수 없다며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 한 사람당 한 컴 주식 10,000원어치씩만 사주자. 전국에서 시민들이 돈을 모았고 단 몇 주 만에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쌓였습니다. 국민들의 눈물겨운 집념을 본 한컴은 NS와의 계약을 전격 파기하고 독점을 깨부순 기적의 기업으로 살아남기로 하죠. 물론 그 이후 투기 자본에 걸려 7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잔혹사를 겪었지만 국민들이 지켜낸 신뢰의 성벽 덕분에 한컴은 끝내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AI와 클라우드 기업으로 완벽하게 부활했는데요. 자본의 탐욕 속에서도 모국어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버텨낸 불사조.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대한민국 PC의 심장부를 지키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국.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반도체 소재로 방향을 틀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반도체 고부가 소재를 새로운 생존 돌파구로 삼고 투자에 나섰다. LG화학은 2035년까지 연구개발에 15조 원을 투자한다. 이 중 약 70%를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소재에 투입하고 패키징용 접착제와 유리기판 등 첨단 반도체 소재 사업을 현재의 2배인 2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롯데케미칼은 자회사 한덕화학을 앞세웠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용 현상액을 생산하는 한덕화학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평택에 1,30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을 시작했다. SKC는 자회사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상용화 속도전에 나섰다. 지난 5월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1조 1,671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유리기판 상용화 추진 과정에 쓸 예정이다. 또 다른 자회사 ISC도 1,0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테스트 소켓 공장을 증설하며 매출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님을 모시고 그 산업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방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산 기업들이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이 겹치면서 좀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유럽이랑 중동, 동남아에서 방산 관련된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지역별로 보게 됐을 때 올해 하반기에 수주가 좀 유력시되는 지역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유럽, 이제 중동, 동남아 이제 전반에 걸쳐서 사실 수주 파이프라인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력한 이제 수주 지역이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부터 얘기가 많이 됐었던 그런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페인 자주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기업과 이제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탈레스 같은 유럽의 이제 방산업체들과 한국의 방산업체들의 이런 MOU들도 좀 계속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이제 내년에 이런 신규 수주에 대한 가시성이 계속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투기라든지 함정 플랫폼 그리고 이제 방공망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체계에 걸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수주에 대한 소식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연초 대비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그러니까 지상 무기나 이제 공중 무기, 그다음에 방공 무기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체계에 걸쳐서 관심도는 좀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중동 쪽에서 이런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전쟁 같은 좀 큰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조금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인 만큼 중동 국가들도 이제 내부적인 혼란이나 이런 부분을 수습한 뒤로 뒤에는 이제 기존 계획 대비해서도 더 이제 추가적인 무장 강화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중동에서의 이제 수주 기회들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면 연말, 이제 늦어도 내년도에는 중동 쪽과 관련됐었던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점차 구체화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동남아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까지도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요. 중동은 우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계약이나 수출로 진행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뭐 단독으로 이렇게 방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같은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좀 진행을 해서 수주를 따와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과 좀 경쟁을 할 때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강한 경쟁력,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납기에 대한 이제 납기를 좀 빨리 맞춰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업 기반이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제 유럽 대비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있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납기 준수라든지 이제 가격대에 있어서도 이제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이제 가격대 높은 품질을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정 무기 체계에 이제 편중돼서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상 무기 그다음에 뭐 해양이나 공중 이제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이제 그러니까 납기에 대한 경쟁력이나 이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다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의 이제 포지셔닝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미사일에 대한 이런 공급이 이제 이번 중동 사태에서도 이제 뭐 미사일 좀 많이 소모했듯이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이런 이제 뭐 천무라는 플랫폼 내지 아니면 이제 방공망 체계 같은 이제 천궁 아니면 이제 뭐 LSM이라든지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납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국내에서도 이제 좀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 미사일과 관련된 이제 플랫폼들은 공급이 점차 더 늘어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좀 가장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미사일 쪽, 이제 방공망이라든지 아니면 유도 미사일 쪽 이쪽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번 주에 나토랑 몽골을 4박 5일 동안 또 순방을 하죠. 그러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참여가 또 우리 시장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정상 외교가 수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방산업의 이제 자체적인 특성상 사실 이제 방산업이 여러 가지 뭐 수주나 상대 국가가 내는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입찰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B2G 내지 이제 G2G의 성격을 좀 많이 띱니다. 그래서 정부 대 정부로서의 이런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서포트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토 순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 무기 체계가 이제 한국이 나토에는 편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한국 정부의 수장이 이제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국내 무기에 대한 이제 세일즈를 이제 같이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한테는 든든한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방산업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키워 나가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좀 코멘트를 했던 만큼 이제 해외 세일즈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좀 힘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스탠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의 이제 수주 파이프라인 발굴과 그리고 수주 파이프라인 발굴 이후에 이제 실제적인 협상에 가서 수주를 이제 따올 때까지의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내에 있어서 이제 금융이라든지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외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따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국내 방산업종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과 다르게 정부 간의 신뢰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라던가 중동, 동남아 진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앞서 잠깐 나눠봤는데 이러한 유럽 진출이 우리에게 당연히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부담도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K방산의 유럽 진출 득과실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이런 이제 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비중도 좀 늘어나고 최근에는 이제 뭐 조인트 벤처나 MOU를 통해서 이런 기술 협력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런 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식되지 않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우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의 이런 이제 뭐 파이를 좀 뺏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유럽 시장에 이제 기존에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나토의 이런 이제 군사 체계가 워낙에 이제 좀 공급망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실 유럽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그런 이제 해외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의 이제 방산 업체들과 이제 손을 잡고 유럽 시장을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독으로 좀 들어가기 어려웠었던 시장에 이제 신규로 좀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보다는 득이 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유럽 시장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유럽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제 한국 무기의 이제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생산 시설을 좀 많이 다변화할수록 추후에 있어서 이제 수주 파이프라인이나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득이 조금 더 많은 상황,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개별 프로젝트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이 방산 관련된 기업들에서 좀 가장 최근에 크게 부각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규모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그 한화 오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주 가능성을 연구원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수주 가능성은 이제 5대5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각자의 장단점이 좀 뚜렷하다 보니까 캐나다 쪽에서도 이제 좀 고민이 길어지는 이제 모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뭐 6월 말까지 이제 좀 얘기가 있다가 지금 한 1, 2주 정도 약간 좀 의사결정이 좀 미뤄지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하나오션, 그러니까 국내 잠수함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이제 TKMS 대비해서 사실 납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플랜을 좀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얘기하는 이제 잠수함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생산을 해서 운용을 해본 일단 레코드 자체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독일의 이제 TKMS가 제시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설계 구상 단계 이제 막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양산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실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증은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하나오션의 잠수함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수주를 따올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독일 쪽에 이제 TKMS 쪽으로 좀 유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TKMS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나토의 이런 방위망에 좀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캐나다와의 이런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캐나다를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해줄 수 있는 역량이 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수함의 이제 성능이라든지 이제 잠수함의 성능이나 아니면 이제 제시하는 이런 이제 경제적인 패키지 이런 규모가 더 중요하냐라는 이제 판단 관점과 외교적인 이제 나토의 이런 방위망 안에 이제 포함될 것이냐 이런 이제 관점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어느 한쪽이 좀 뚜렷하게 승기를 잡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만큼 이제 조만간에 있을 발표를 좀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대5 상황이다. 지금 뭐 함부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또 독일과 이렇게 방위산업 관련된 분야에서 캐나다의 수주를 가지고 또 경쟁을 벌이게 될 줄이야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만약에 이 한화오션이 잠수함 사업의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국내 방산 기업들을 바라보는 좀 시선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방산 섹터 그렇게 된다면 이 수주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주의 주가 흐름이 이제 조금 저조했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좀 저조했었는데 이런 이제 뭐 대형 수주권에 대한 계약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하반기로 많이 밀렸었던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이제 둔화되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의 이제 사업이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수주를 받게 된다면 이런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션이 이제 잠수함을 수주한 것에 있어서도 다른 이제 방산업체들이 참여할 여지가 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잠수함 전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시스템이 국내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었고, 넥선 이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소나 체계를 담당을 하면서 이제 각자 이제 이제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정 부분 기여하는 이제 바가 있다 보니 만약에 이제 하나오션이 잠수함을 이제 수주를 받아올 시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국내 방산업체들까지도 이런 수혜가 좀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수주를 받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방산업종과 이제 조선업종의 이런 분위기가 좀 환기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분리발주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분리발주는 이제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후속 MRO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연계를 해서 봤을 때 네. 분리해서 발주할 경우에는 이제 비용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 국가가 이제 전체 네. 토탈 패키지를 이제 MRO까지 해서 쭉 한 수십 년간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방산주 안에서 어떠한 기업군들을 저희가 좀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이제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의 이슈도 있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미사일 쪽에 있어서의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공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용 유도 미사일도 생산 능력을 이제 한 3-4배씩 크게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국내에서 이제 방공망 체계를 좀 담당을 하고 있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이제 유도 미사일 쪽이나 이런 쪽을 하고 있는 이제 천무 같은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미사일 쪽과 관련된 소식들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 유럽 그리고 중동을 넘어서 동남아까지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방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방공망 그리고 미사일 체계와 관련된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50조 원 넘게 팔았다. 그런데 하반기엔 더 팔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50조 2,62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1.9% 급등했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팔아치웠다. 매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75조 원 넘게, SK하이닉스를 60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 두 종목만 합쳐 약 136조 원, 전체 외국인 순매도의 90% 이상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그렇게 팔았는데도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보유 종목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매도한 금액보다 남은 주식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주가가 더 오를수록 외국인 비중도 높아지고 리밸런싱 매도 압력도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추가 매도 가능 규모가 최대 26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네, 라스 찬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루 사이에 500포인트 이상 출렁이기도 했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부터 굉장히 지금 큰 변동성에 시장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내일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레포트 기준으로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적으로 한 90조 원까지 이제 컨센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아마 1분기에 삼성전자 역시 1분기와 더불어서 2분기에도 충당금을 쌓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조 원 정도로 쌓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당금을 쌓기 전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110조 원에 달할 정도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대략적으로 75조 아니면 85조 정도까지는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일단 실적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고, 현재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클린룸,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27년도 4분기 정도까지는 이런 메모리 사이클이,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판가 인상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롱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분기 이익 성장, 그리고 이제 판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방의 수요가 여전히 굉장히 충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가격의 상승은 이제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26년도 상반기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사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SK하이닉스의 ADR 상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선반영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점도 좀 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섹터로의 순환매를 좀 기대해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JP모건 파생상품팀에서 나온 레포트를 좀 참고하자면, 네. JP모건은 현재 메모리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장기적인 롱베가 포지션을 유지해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일부 청산하고 지금 메모리 업체들을 단기적으로 옵션 포지션을 이제 숏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이제 푼 매수를 3개월짜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6개월짜리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사실은 하이퍼스케일러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이제 88%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가 좀 과도하다. 오히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조금 더 메모리 업체들에 비해서는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보고서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기준으로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올 가능성, 네. 그리고 ADR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ADR은 역시 수급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은 조금 적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수급적인 개선이 확실히 SK하이닉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하이닉스의 주가 상방이 여기서 좀 열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지난주에 이제 수출 판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6월달 수출 판가가 이제 최종으로 공개가 됐는데 QOQ로 5월 대비해서 D램 수출 판가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25년도 6월이 이제 디램 판가가 수출 판가가 가장 이제 저점을 형성한 가격이었고 그 이후에 1년여 가량 상승해 오던 판가가 이제 6월 달에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꺾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가가 이제 고점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또 판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년도 6월부터 급격하게 판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기저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7월부터는. 그래서 판가의 YOY 성장률은 7월부터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 7월 그리고 하반기는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랠리를 이어가기보다는 다양한 섹터로의 순환매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슈퍼위크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맞물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반도체 투탑에게는 단기적으로 좀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순환매에 잘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는데 하루 사이 변동성 굉장히 크게 잡히고 있고요.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더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는 0.8%까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8,017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초반 반짝 상승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낙폭 키워가는 우하향 곡선 그리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고요. 현재도 2% 넘게 급락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2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84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6%까지 낙폭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원대 물량을 출하해내는 분위기였고요. 외국인 1조 5천억 원대, 기관도 1조 1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2조 원대 넘는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나홀로 순매수세 확인됐고요. 2천억 원대 순매수세, 외국인 소폭의 매도 우위, 기관도 2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 주가 좀 엇갈리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삼성전자가 3%대, SK하이닉스 3%대 낙폭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마감합니다. 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 진행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시장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판에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삼성전자는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역시나 일제히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즉 영업이익 85조에서 90조가량의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삼성전자가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SK스퀘어는 오늘 3%가량 빠졌고요. SK스퀘어는 5%가량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3%가량의 하락을 그리면서 마감을 하는데요. 10일 날 미국의 ADR 상장을 준비 중에 있죠. 오늘은 수급이 다소 빠지는 듯한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판 관련된 기업들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삼성전기가 마이너스 8%, LG이노텍도 2% 가까운 하락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2차 전지 기업들도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으로는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한원시스템이 7%가량 상승했고요. 한국항공우주 역시나 2%가량의 강세, 한화오션도 8%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현대차그룹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2%, 기아 5%가량의 시세를 분출했는데 지금 국내 투자에 관련된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졌고요. 현대모비스도 4%가량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로봇의 부품,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매수세로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증권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실적 2분기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도 역시나 우상향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엔터 관련된 기업들 저평가에 대한 분석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하이브가 오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는 듯한 모습,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좀 나왔고요. 2차 전지 기업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D&D 파마텍, 파마리서치, 올릭스까지 해서 일제히 7%가량 하락을 했고요. 비만 치료제, 미용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정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요. 원익 IPS가 6% 넘게 하락을 했고요. 유진테크도 8%가량의 내림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트레가이는 5%가량 상승하면서 방산 관련된 부품 기업들의 움직임 오늘 긍정적이었다는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엔터주들과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실적에 대한 모멘텀 속에 오늘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7월의 첫 번째 월요일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4%대 약세를 결국 그리면서 장중 변동성 끝에 약보합권 마감했습니다. 37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내줬고요. 8,051.3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대 낙폭을 그리면서 전거래일 대비 21포인트가량 하락했고요. 84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약보합권 마감입니다. 환율도 또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원 넘게 오르면서 4원 70전 오른 1,530원에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의 일중 흐름 보시죠. 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는 8,327포인트까지 고점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하락 전환하면서 7,900선을 내주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7,815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춘 후에 그래도 8,000포인트 유지해주려는 움직임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반짝 상승 전환을 하면서 872포인트까지 고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우하향 곡선 그린 채 825포인트까지 장중 저점 그렸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장중에 50포인트가량 변동성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됩니다. 1조 원 넘게 각각 물량을 출회해냈고요. 개인 나홀로 사자세 2조 6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나홀로 사자세였고요. 2조 6천억 원대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이 2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대응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기아와 대덕전자까지 외국인의 리스트에 연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해갔고요. LIG DNA 신세계까지 연일 외국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단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외국인의 순매수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서진시스템과 VM, 테스와 두산테스나 PSK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 모두 아쉬웠지만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기아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측에서 인도법인에 새롭게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배터리 신차를 출시를 예고하는 티저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주가도 긍정적으로 하답을 했고요. 인도법인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면서 6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6만 2,500원까지 고점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5.7% 강세 그리면서 16만 7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KB금융,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주, 증권주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쏠렸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기관의 순매수 받아가면서 장중에 50만 원 선 회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심텍, 테크인 같은 반도체 종목들, YG원이 또 리스트에 올라오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실리콘투어 같은 K뷰티 쪽으로도 지난 상분기 수출 실적 양호했다라는 분석 속에 수급이 쏠려갔습니다. 인바디의 주가도 좀 함께 확인해보고 가시죠. 최근 주가 흐름 굉장히 양호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GLP-1 계열의 지방 분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이 성장하면서 함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성장과 함께 체성분 분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법인에서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6만 원 선 또 넘어서면서 6만 1,000원까지 고점 터치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7% 강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58,2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쏠린 종목들 먼저 체크해 보셨고요. 정리하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장마로 정했습니다. 이제 7월에 본격적인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후텁하고 축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습한 날씨가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제습기와 여름 가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한 날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죠. 특히나 유럽은 초강력 폭염이 예고가 되어 있는 만큼 에어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삼성과 LG전자 에어컨 판매율이 6월 달에 2자릿대 증가세를 그리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유럽은 건축 양식으로 인해서 에어컨을 쉽게 설치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창문형과 이동식 에어컨이 부각받으면서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파세코와 같이 국내 상장된 기업들 오늘 강한 상승을 그리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 업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인프라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건설 업종으로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핵심 인프라를 만들고 전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력 인프라 산단 조성에 대한 기대감, 이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오늘은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을 향한 촉각이 굉장히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은 85조에서 90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예상이 될지에 대해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장기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도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다가 다가오는 7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 SK하이닉스가 미국의 ADR 형태로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그 규모가 44조가량으로 추산이 되면서 외국계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시장의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SK하이닉스 ADR 상장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주 반도체 기업들의 이슈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경계감이 굉장히 짙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려는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 과연 내일장 실적 발표 후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략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분위기가 좀 꿉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분위기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또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요. 어떤 포인트들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다행히 이제 컨센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미리 이제 변동성을 좀 반영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보다 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이제 10일 날 SK 하이닉스 ADR 상장과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여기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여전히 이제 수급적인 베네핏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점은 이런 수급적인 이점을 얻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SK 하이닉스 ADR 상장을 앞두고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물량들이 조금 출회되는 모습 보여줬다. 그래서 사실 심리가 조금 무너지면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매물이 과도하게 쏟아지면서 시장을 좀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이제 당분간 조금 연출될 가능성이 아직도 좀 남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점은 이런 변동성이 좀 잦아들면 사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쏠림이 좀 완화되면서 다른 섹터, 특히 이제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여전히 이제 좋은 실적을 구가하고 있고 좀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 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전력기기 같은 쪽에서 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실적이 좀 견조한 그리고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도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역시 엔진 사업부, 데이터 센터의 엔진 사업부의 가속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력 쇼티지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사실 온사이트 투자를 좀 늘려가고자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자체 대형 발전 시스템으로 선회하면 가스터빈의 훌륭한 좀 대안으로 이제 사행정 가스 엔진이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가져갈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좀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HD 현대중공업이 이쪽 부분에서는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데이터 센터 향으로도 수주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하이퍼스케일러 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엔진 사업부의 증설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엔진 사업을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박 사업부의 엔진도 국내에서 이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MTU사의 엔진을 독점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X 엔진 이런 부분도 좋은데 데이터 센터 향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HD 현대중공업과 STX 엔진 같은 회사들을 이제 만약에 이제 시장의 쏠림이 좀 완화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의 쏠림이 완화되는 분위기 좀 예상되고 있고 시장의 순환매가 또 워낙에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력이라던가 조선 업종 안에서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한 가지 또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SGC 에너지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이 회사는 이제 주력 사업이 이제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에 진출하면서 추가적인 좀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이제 전력을 사오는 가격을 이제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S&P라고 하는데 이 S&P가 현재 12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상치로 나와 있는 이제 통계치를 보면 올해 하반기에 한 160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GC 에너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S&P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이 바로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의 상단을 좀 높여주는 트리거로 작용을 합니다. 현재 SG 그린파워를 포함해서 동사가 운영하고 있는 발전 사업이 대략 한 525메가와트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제 우드 펠릿이라는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S&P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드 펠릿 가격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래서 공급 가격은 하락하고 판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에 동사의 실적 모멘텀은 이제 분기 실적이 아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연초 이 회사가 생각했던 S&P 가격이 100원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시장의 컨센을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데요. 네. 지금 KT와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 부지에 들어오겠다는 테넌트가 확보된 상황이고 이 테넌트와 계속해서 상면 임대료, 이제 데이터 센터 임대료를 가지고 논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상면 임대료 협상에 들어가면서 과연 이제 테넌트가 누구인지 아니면 PF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었는데 아마도 이번 연도 하반기에 테넌트의 시공이 들어가야 내년도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이 가기 전에 이 테넌트가 공개되고 아마 상면 임대료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실적 감안하면 동사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 한 1,60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6천억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POR 기준으로 동사가 4배에서 5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본업 가치, 그러니까 발전 사업이라는 본업 가치와 AI 데이터 센터라는 신성장 동력의 사업의 가치가 동사의 시가총액에 이제 많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구간인 건 확실하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의 테넌트가 공개되고 AI 데이터 센터의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면 동사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좋은 가격대에서 하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종목들이 시장과 함께 밀려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GC 에너지 짚어주셨는데 발전 사업의 성장성에 초점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 쌓아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차장님께서는 내일장 메시지 어떤 것들을 좀 주고 가실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탑2의 그 메인 이벤트들이 이번 주로 다가왔고 사실 하반기 그리고 7월에는 조금 더 다양한 섹터의 순환매를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섹터 순환매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차장님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